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 말이죠. 서구 세계가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편견을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 놓을 곳, 바로 말리에 관한 해설입니다. 솔직히 우리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아프리카 대륙하면 뭔가 기록된 역사가 없는 곳,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구전의 땅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탐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선입견이 어떻게 완전히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세상은 그 이름을 눈감거리로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은유로 사용한다. 하지만 팀북투는 진짜다. 와,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팀북투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저 전설 속에나 나오는 신비한 장소, 아니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오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진실은요, 이곳이 막대한 부를 누리면서 동시에 고도로 교육받은 아주 위대한 문명의 역사적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숫자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37만 7천. 네, 무려 37만 7천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말리에서 지금까지 온전히 살아남은 손으로 직접 쓴 수기 필사본의 개수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오직 구전 역사만 존재한다는 그 낡은 신화를 단숨에 박살내버리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종이와 잉크로 빼곡하게 기록된 이 수십만 권의 문헌들이요, 세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가족들의 피나는 헌신으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첫 번째 섹션, 진흙, 강, 그리고 기억입니다. 니제르 강을 따라 흐르는 역사로 들어가 보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방대한 기록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리에서 어떻게 두 가지 형태의 기억이 공존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먼저 그리오라고 불리는 구전 역사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21개의 줄이 있는 전통 악기 코라를 연주하면서 무려 20세대에 걸친 조상들의 계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읊어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도서관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살아있는 도서관들이 아프리카 최고의 수기필사본 도서관들과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구전과 기록이 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나란히 아주 자연스럽게 공존해 온 겁니다. 사실 말리에서 기억이라는 건 박물관에 수동적으로 보관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공동체 전체의 헌신이 필요한 일이죠. 제네에 있는 16m 높이의 거대한 진흙 모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크레피사주라는 놀라운 전통 덕분입니다. 매년 도시 전체가 모여서 새로운 진흙을 건물 외벽에 정성껏 덧바릅니다. 이 거대한 공동체 의식을 보면 말리 사람들의 기억과 헌신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도곤족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40만 헥타르, 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반디아가라 절벽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인데요. 이들은 종이 한 장 없이도 지식을 완벽하게 다음 세대로 넘겨줍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이분들이 현대식 망원경이 발명되기도 한참 전에 시리우스 B 별의 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밤에만 돌아다니는 모래여우의 발자국을 읽어내는 아주 정교한 점술의식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두 번째 섹션, 만사무사의 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적 풍요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감도 안 오는 엄청난 금액이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만사무사, 황제의 추정순 자산입니다. 말리의 이 경이로운 지적 제국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냐? 바로 이 압도적인 부가 든든하게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선 324년에 황제가 6만 명이나 되는 수행원을 이끌고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그때 챙겨간 금이 어찌나 많았던지 길가에 금을 막 뿌리면서 지나가는 바람에 이집트 경제가 무려 12년 동안이나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였던 사람의 스케일, 정말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만사무사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금고에 묵혀두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kg의 금을 주고 스페인 지역의 최고 건축가인 이사악 알투에진을 스카우트해왔어요. 그래서 1327년에 그 유명한 징게레웨르 모스크를 지었죠. 게다가 전 세계의 엘리트 학자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엄청난 규모의 국제 학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의 포커스를 번쩍이는 황금에서 지식의 축적이라는 더 위대한 가치로 완전히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세 번째 섹션은 아프리카의 기록 역사입니다. 배움의 등대였던 팀북투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서 말한 그 엄청난 투자의 결과로 탄생한 배움의 중심지가 바로 팀북투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팀북투에 있던 산골의 대학은요,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무려 몇 세기나 앞서서 이미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만 2만 5천 명에 달했어요. 천문학, 의학, 법학, 수학, 철학까지 커리큘럼도 정말 방대했습니다. 제일 놀라운 건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오직 학문적 성취만으로 평가받는 철저한 능력주의로 운영됐다는 점입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갔죠. 이 깊은 학문적 전통의 한가운데에는 이스나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승에게서 제자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직접 이어지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지식의 신성한 사슬을 뜻해요. 팀북투 사람들에게 이 이스나드가 끊어진다는 건 가지고 있던 황금을 몽땅 잃어버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교육과 학문이 얼마나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는지 딱 느껴지시죠? 네 번째 섹션, 위대한 필사본 구출입니다. 이제 이 소중한 기록들이 어떻게 큰 위기를 맞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이 위대한 문헌들이 비교적 최근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2012년이었죠. 안사르딘이라는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팀북투를 점령하고는 무려 4,000권이 넘는 귀중한 텍스트를 불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긴박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도드치 총을 든 군대로부터 40만 권이나 되는 책을 어떻게 숨겨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풀기 위해 현지의 도서관 관장이었던 압델카데라 하이다라가 나섭니다. 그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현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미친 듯한 문화재 구출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밀수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수만 권의 텍스트들을 금속 트렁크에 아주 조심스럽게 나눠 담습니다. 그러고는 칠흑 같은 밤에 당나귀 수레를 끌고 나와서 몰래 옮긴 다음 강에 띄운 좁디 좁은 나무배에 숨겼죠. 무장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검문소가 사방에 깔려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이들은 남쪽의 수도 바마코까지 무려 12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지시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무엇을 명확하게 보여주느냐? 네, 이 대담한 작전은 정말 기적 같은 결실을 맺습니다. 무려 95%, 그러니까 거의 35만 권에 달하는 엄청난 텍스트가 바마코로 아주 안전하게 옮겨졌어요. 빼앗기거나 불타버린 건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현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기록문화유산 구출 작전이 대성공을 거둔 거죠.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지식의 영속성입니다. 모든 시련을 견뎌내는 그 굳건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카티나 왕가리 같은 현지의 가문들이 수백 년 동안이나 이 엄청난 사립도서관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절대 우연이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큰 파괴가 몰아쳐도 끈질기게 인내하겠다는 말리 특유의 아주 깊은 문화적 헌신 덕분이었죠. 이런 끈질긴 생명력은 지금도 말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흙을 덧발라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1495년 가오의 아스키아 무덤이라던가 수천 년 된 목의 중심 전통을 꿋꿋이 지키며 끝없는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투아레그족의 소금 캐러밴, 그리고 여전히 팀북투의 하늘을 맴돌고 있는 멸종위기의 이집트 독수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말리의 영속성을 완벽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기념비가 아니다. 동상을 무너뜨리거나 건물을 불태운다고 파괴할 수 없다. 와, 정말 가슴을 울리는 문장이죠. 2012년에 그 무장 세력이 이 귀중한 유산들을 영원히 없애버리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세대에 걸친 가족들의 헌신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안전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해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역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팀북투는요, 결코 세상의 끝이나 농담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지식이 모여들고 또 뻗어나가는 위대한 중심지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던 그 역사적 상식들,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요?
지식을 지켜내기 위한 만리 사람들의 이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여정이 여러분의 시야를 탁 트이게 하고 더 깊은 호기심을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